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고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일에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 시간 언제 어디에서라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진심을 다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유창배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에 다들 어디 못 가죠? 네, 저는 가야 합니다. 오늘 갑니다. 가서 사과 딸 때가 돼서 또 따러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열심히 들었던 우리 은민이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죠? 교회. 우리 교회. 여기 교회인데. 자,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네, 오늘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뇌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든지 어떤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반복학습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암기를 하기 위하든지, 또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반복의 연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100번쯤 치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손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반복학습의 원리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뇌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뇌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에 어떠한 기억이라든지 자극이 들어오면 뿌리를 이렇게 내는 것 같은 모양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나무처럼 자기에게 그 뿌리가 영양분이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쓸모없는 뿌리는 이제 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도 그래요. 계속해서 그것을 영양분을 이렇게 줄 수 없는 필요 없는 기억이라고 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근데 인간은 좀 특이하게 그거 뭐였더라 하다 보면은 딱 하고 떠오르기도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냅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단단한 뿌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그런 것들 모두가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학습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트라우마 알고 있죠? 어떤 충격이라든지. 근데 그 트라우마는 갑자기 그 통로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뇌의 통로가, 기억이 가는 그런 통로가.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걸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서 거기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고속도로까지 뚫리죠. 근데 트라우마는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려면 계속 그것을 밖으로 꺼내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면서 잊어버려야 된다고 심리학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또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뚫린 상태에서 계속 그 시냅스가 반복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뇌의 역할처럼 그것이 강화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사님이 과학의 발전을 논하며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어떠한 환경이어든 간에 예배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예배의 본질 가운데 이 예배를 참석해야 하며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연수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할 건데요, 우리 뇌에 관련된 한 가지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테드에 나오는 강의인데요, 조금 기니까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at we invented a device that can record my memories, my dreams, my ideas, and transmit it to your brain. That will be a game-changing technology, right? But in fact, we already possess this device, and it's called Human Communication System and Effective Storytelling. And to understand how this device is working, we have to look into our brains. And we have to formulate the question in a slightly different manner. Now we have to ask, how these neural patterns in my brain that are associated with my memories and ideas are transmitted into your brains. And we think that there are two factors that enable us to communicate. First, your brains now is physically coupled to the sound wave that I'm transmitting to your brains. And second, we developed a common neural protocol that enables us to communicate. So how do we know that? In my lab in Princeton, we bring people to the fMRI scanner and we scan the brains while they're either telling or listening to real-life stories. And to give you a sense of the stimulus we are using, let me play you now 20 seconds from a story that we used, told by a very talented storyteller, Jim O'Grady. So I'm banging out my story and I know it's good. And then I start to make it better by adding an element of embellishment. Reporters call this making shit up. And they recommend against crossing that line. But I had just seen the line crossed between a high-powered dean and assault with a pastry, and I kind of liked it. Okay, so now let's look into your brains and see what's happening when you listen to these kind of stories. And let's start simple. Let's start with one listener and one brain area, the auditory cortex that processes the sounds that are coming from the ear. And as you can see, in this particular brain area, the responses are going up and down as the story unfolding. And now we can take these responses and compare it to the responses in other listeners in the same brain area. And we can ask how similar are the responses across all listeners. So over here you can see 5 listeners. And we start to scan their brains before the story is starting, when they simply lie in the dark and waiting for the story to begin. And as you can see, the brain area is going up and down in each one of them, but the responses are very different and not in sync. However, immediately as the story is starting, something amazing is happening. So I'm banging out my story and I know it's good. And then I start to make it. Suddenly you can see that the responses in all of the subjects going locked to the story, and now they are going up and down in a very similar way across all listeners. And in fact, this is exactly what's happening now in your brains when you listen to my sound speaking. And we call this effect neural entrainment. And to explain to you what is neural entrainment, let me first explain what is physical entrainment. So over here you can see 5 metronomes. And think of these 5 metronomes as 5 brains. And similar to the listeners, before the story starts, this metronome is going to click, but they're going to click out of phase. Now, see what will happen when I'm going to connect them together by placing them on these 2 cylinders. Now these 2 cylinders start to rotate. And this rotation and vibration go into the wood and going to couple all the metronomes together. And now listening to their click. And this is what we call physical entrainment. And now let's go back to the brain and ask, so what's driving this neural entrainment? Is it simply the sounds that the speaker is producing? Or maybe it's the words? Or maybe it's the meaning that the speaker is trying to convey?
So to test it, we did the following experiments. First, we took the story and played it backward. And that preserved many of the visual auditory features, but removed the meaning. And it sounds something like that. And we flash colors on the two brains to indicate brain areas that respond very similar across people. And as you can see, this incoming sound induces entrainment or alignment in all your brains in auditory cortices that process the sounds, but it didn't spread deeper into the brain. Now we can take these sounds and build words out of it. So if we take Zemo gradients, scramble the words, we'll get a list of words. An animal. Started facts and right on Pie Man. Essentially my story. And you can see that these words start to induce alignment in early language areas, but not more than that. And now we can take the word and start to build sentences out of it. And they recommend against crossing that line. It says, Dear Jim, good story, nice details. Didn't she only know about him through me? And now you can see that the responses in all the language areas that process the incoming language become aligned or similar across all listeners. However, only when you use the full, engaging, coherent story, the responses spread deeper into the brain, into higher order areas, which include the frontal cortex and the parietal cortex, and make all of them respond very similarly. And we believe that these responses in higher order areas are induced or become similar across listeners because of the meaning conveyed by the speaker, and not by words or sound. And if we are right, there is a strong prediction over here. If I will tell you the exact same ideas, using two very, very different sets of words, your brain responses will still be similar. And to test it, we did the following experiment in my lab. We took the English story and translated it to Russians. And now we have two different sounds and linguistic systems that convey the exact same meaning. And we play the English story to the English listeners and the Russian story to the Russian listeners, and now we can compare the responses across the groups. And when we did that, we didn't see responses that are similar in auditory cortices in language areas because the language and sound were very different. However, you can see that the responses in other areas were similar across these two groups. And we believe that this is because they understood the story in a very similar way as we confirmed using a test after the story ended. And we think that this alignment i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For example, as you can tell, I'm not a native English speaker, and I grew up in another language. And the same might be for many of you in the audience. And still, we can communicate. How come? And we think that we can communicate because we have this shared common code that represents meaning. So far, I only talked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listener's brain, in your brain, when you're listening to talks. But what's happening in the speaker's brain, in my brain, when I'm speaking to you? To look on the speaker brain, we ask the speaker to go into the scanner, we scan his brains, and then compare his brain responses to the brain responses of the listeners listening to the story. And you have to remember that producing speech and comprehending speech are very different processes. And here we are asking, how similar are they? And to our surprise, we saw that all these complex patterns within the listeners actually came from the speaker brain. So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rely on very similar processes. And we also found the stronger the similarity between the listener's brain and the speaker brain, the better the communication. So I know that if you are completely confused now, and I do hope that this is not the case, your brain responses is very different than mine. But I also know that if you really understand me now, then your brain and your brain and your brain are really similar to mine. And now let's take all this information together and ask, how can we use it to transmit a memory that I have from my brain to your brains? Okay, so we did the following experiment. We let people watch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a TV episode from the BBC series Sherlock while we scan their brains. And then we asked them to go back to the scanner and tell the story to another person that never watched the movie. So let's be specific. Think about this exact scene when Sherlock is entering the cab in London, driven by the murderer he is looking for. If me, as a viewer, there is a specific brain patterns in my brain when I watch it, now the exact same pattern I can reactivate it
in my brain again by telling the word Sherlock, London, murderer. And now when I'm transmitting these words to your brains now, you have to reconstruct it in your mind. And in fact, we see that this pattern emerging now in your brains. And we're really surprised to see that the pattern that you have now in your brains when I'm describing these scenes will be very similar to the pattern I had when I watched this movie a few months ago in the scanner. And this starts to tell you about the mechanism by which we can tell stories and transmit information. Because, for example, now you're listening really hard and try to understand what I'm saying. And I know that it's not easy. But I hope that in one point in the talk, we clicked and you got me. And I'm thinking that in few hours, few days, few months, you're going to meet someone in a party. And then you're going to tell him about these lectures. And suddenly it will be as if he's standing now here with us. And now you can see how we can take this mechanism and start to transmit memories and knowledge across people, which is like wonderful, right? But our ability to communicate rely only on our ability to have common ground. Because, for example, if I'm going to use the word, the British synonym, acne carrot, instead of cab, I know that I'm going to be misaligned with most of you in the audience. And this alignment depends not on our ability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It also depends on our ability to develop common ground and understanding and shared belief systems. Because we know that in many cases, people understand the exact same story in very different ways. So to test it in the lab, we did the following experiment. We took a story by J.D. Salinger, in which a husband lost track of his wife in the middle of the party, and he's calling his best friend, asking, "Did you see my wife?" For half of the subject, we were telling that the wife had an affair with the best friend. For the other half, we were telling that the wife is loyal and the husband is very jealous. This one sentence before the story started was enough to make the brain responses of all the people that believe that the wife had an affair to be very similar in these other areas and different than the other group. And if one sentence is enough to make your brain similar to people that think like you and very different than people that think differently than you, think how this effect is going to be amplified in real life when we're all listening to the exact same news item after being exposed for days after days after days to different media channels like Fox News or New York Times that give us very different perspectives on reality. So let me summarize. If everything worked as planned tonight, I use my ability to vocalize sounds to be coupled to your brains. And I use this coupling to transmit my brain patterns associated with my memories and ideas into your brains. And these studies start to reveal the hidden neural mechanism by which we communicate. And we hope that in the future it will enable us to improve and facilitate communication. But these studies also reveal that communication relies on a common ground. And we have to be really worried as a society if we're going to lose this common ground and our ability to speak with people that are slightly different than us because we let few very strong media channels to take control over the mic and manipulate and control the way we all think. And I'm not sure how to fix it because I'm only a scientist. But maybe one way to do it is to go back to the more natural way of communication, which is a dialogue, in which it's not only me speaking to you now, but we have a more natural way of talking in which I'm speaking and I'm listening, and together we're trying to come with shared common ground and new ideas. Because after all, the people we are coupled to define who we are. And our desire to be coupled to another brain is something very basic that's starting at the very early age. So let me finish with an example with my own private life that I think is a good example how coupling to other people really going to define who we are. This is my son Jonathan at a very early age. And see how he developed a vocal game together with my wife only from the desire and pure joy of being coupled to another human being. Now think how
the ability of my son to be coupled to us and other people in his life going to shape the man he's going to become. And think how you change on a daily basis from the interaction and coupling to other people in your life. So keep being coupled to other people, keep spreading your ideas, because the sum of all of us together, coupled, is greater than our parts. Thank you. 네, 불 켜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대충 근데 신기한 건 알겠죠? 메트론 5개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 비슷한 파장으로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히브리어로 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못 알아듣죠? 그럼 뇌의 파장들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함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각자 비슷한 그런 파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가죠. 이 믿음은 오늘 봤던 말씀처럼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경 동조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된다고 이 실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한 것을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냥 뇌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슬픈 경험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할 때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충분히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로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반복학습의 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 뇌의 시냅스가 완성이 돼가는 것이죠. 강화가 돼가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꼭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과 여러분들 공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전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율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켰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잘 지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나가야 되지 보다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네들은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 본질에 서지 않았던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근데 그게 듣지 않게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은 또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강연이나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재밌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려면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신학적으로 풀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을 거예요,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에요. 구약에 어떻게 돼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정보 전달로만 남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공부할 때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과 그런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학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들으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요.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어떤 나쁜 것들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에 나오고 처음 교회에 나오면 당장 믿음이 좋아질 수 없잖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 학습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소망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걸음을 옮기는 데에서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